여러분, 요즘 대학에 여러 가지 과정이 생긴 것 알아? 근데 생겨도 너무 많이 생겨서 뭐가 뭔지 헷갈릴 수도 있어. 현직 교수가 자세하게 알려줄 테니 잘 들어봐. 단일 전공은 하나의 전공으로 1학년부터 4학년까지 공부하고 졸업하는 거고, 복수 전공은 2개를 같이 하고 학부 학위가 2개 나오는 거야. 여기까지는 익숙하지? 요즘은 연합 전공이라는 것도 나왔어. 2개 이상의 학과 또는 학부가 연합하여 창출한 별도의 융합 교과 과정을 말해. 예를 들어보면 서울대학교와 고려대학교 언어학과에서는 최근 대두하는 전산언어학을 별도의 전공으로 편성했어. 교과 과정을 살펴보면 통사론, 형태론과 같은 전통적인 수업과 언어와 컴퓨터, 언어와 첨단과학 등의 기계를 활용하여 분석하는 수업이 같이 있지. 즉, 언어학의 데이터 분석을 합친 것을 전산언어학이라는 이름으로 교수진이 정규 과정으로 만들어 놓은 거야. 이 과정을 이수하면 LLM과 같은 데이터 축적, 빅데이터를 활용한 언어 분석 등을 할 수 있게 돼. 챗GPT 같은 챗봇도 이러한 과정을 통해 나타난 결과물이야. 연합전공은 태생이 융복합을 추구하고 있고 사회적 트렌드를 교수진이 직접 파악하고 구축한 커리큘럼이라고 말할 수 있지. 문제는 최근 사회 트렌드의 변화가 지나치게 빠르다는 점이야. 그림에서의 교집합처럼 다양한 지식을 동시에 요구하는 또 다른 분야가 대두하였을 때 대학의 연합전공으로는 기민하게 반응하기 어려워. 대학은 보통 교수를 뽑을 때 주저자 논문 N편 또는 산업체 경력 10년과 같은 조건 등으로 평가하거든. 근데 생각해봐. 새로운 필드가 갓펼쳐졌는데 저런 경력을 가진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겠어? 그리고 신생 분야를 개척하는 자는 대단히 몸값이 높을 거라는 말이지. 샘 알트먼 같은 사람 말이야. 대학은 그런 인재를 모실 만한 대우를 해주기 어려워. 당연히 부를 수만 있다면 부르고 싶지. 근데 돈이 없는데 어떠해? 일반 대학 운영수지 변화 추이를 한번 봐봐. 2010년 초반만 해도 좋았지. 근데 딱 거기까지만 좋았어. 이후로는 하염없이 곤두박질 치는 거야. 2018년 이후 수치는 없지만 저 흐름이 계속된 2025년은 어떨 것 같아? 여러분도 예상이 가지? 국립대는 그나마 좀 괜찮아. 나라가 뒤를 봐주니까. 하지만 사립대학은 죽을 맛이야. 끝없는 하락이야 아주. 대학은 계속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고 새로운 인원을 충원하기보다는 이미 있는 인력을 쥐어짜 어떻게든 버티는 중이야. 빗가이를 충원할 능력이 어디 있겠어. 행정 절차도 문제야. 새로운 학과나 전공을 만들려면 대학 본부로부터 인가를 받고 연구실과 강의실도 배정해야 하고 각종 설비도 준비해야 하는 등 할 일이 정말 많거든. 이런저런 것들 다 준비하는 사이 신생 분야는 이미 저 많지 멀리 발전하고 있고 대학은 상대적으로 뒤처지고 말아. 대학 본연의 자세인 전문성을 추구하는 태도가 오히려 발목을 잡는 꼴이지. 자, 연합전공의 단점을 극복하고자 탄생한 것이 바로 연계전공이야. 요즘 자율주행 굉장히 핫하지? 여러분이 사회에서 자율주행 관련 직장을 구하고 싶다고 쳐봐. 문제는 자율주행 학과를 대학에서 찾기 힘들어. 왜냐면 자율주행은 전기 컴퓨터 데이터 통계학, 기계공학, 로봇공학 등의 지식이 함께 어우러져 파생된 수많은 교집합 중 하나의 갈래이기 때문이야. 아까 언급했던 언어학과 데이터 분석을 합친 전산언어학과 같은 맥락이지. 그러면 대학에서 자율주행을 배우는 게 불가능하냐고 물으면 그건 아니야. 자율주행학과라고 묶어 만들어 놓지 않았을 뿐이지 필요한 관련 지식은 오래전부터 물리학과, 통계학과, 도시교통학과 등등에 분산되어 존재하고 있어. 자, 그러면은 현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전기 컴퓨터 데이터 통계학, 기계공학, 로봇공학 등의 교집합이 자율주행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있을 텐데 무언가가 또 주목받으면 유행 따라 교수진 뽑고 강의실 배정하고 장비 준비하고 학과 인가 따내고 이 과정을 매번 할 수는 없는 거거든. 여러분이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어? 사회의 변화는 너무 빠르고 대학이 별도의 교과 과정을 기민하게 만들기 어렵다면 학생 본인이 그것을 실현하게끔 도와주면 되는 거야. 자율주행이라는 목표를 위해 각 학과에 나뉘어져 있는 파편들을 찾아 수강하게 하는 거지. 지금까지는 타 학과 수업은 청강이라는 형태로 진행했어. 하지만 청강은 학점 인정 없이 가서 듣는 거잖아. 그러면 웬만한 학구열 넘치는 학생 아니고서는 영 부담스럽거든. 이 과정을 학교가 정식으로 인정하고 학점을 부여해줘. 이게 바로 연계전공이야. 마지막이 바로 자율전공이야. 연계전공이 주전공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학생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는 방식이라면 자율전공은 주전공조차 없이 학생이 직접 작성한 학습계획서를 기반으로 학점을 취득하는 과정으로 유연성을 극한까지 추구한 형태야. 우리나라보다는 미국 소재 대학에서 주로 시행되고 있으며 셀프 디자인드 메이저 등의 이름으로 불리고 있어. 대학마다 부르는 명칭이 조금씩 다르고 조건도 상이하지만 대부분 2학기에서 4학기 마무리 시점에 학생이 졸업까지의 학습계획서를 제출해. 가령 아까 언급했던 자율주행을 예를 들자면 2학년 때는 물리, 3학년 때는 데이터와 통계, 4학년 때는 기계공학을 듣겠습니다 라고 작성해서 제출하는 거야. 초안은 학생이 작성하지만 반드시 멘토 교수와의 상담을 통해 완성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야. 제출한 계획서가 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정식 코스로 인정되며 연구 프로젝트나 인턴과 같은 현장 실습 또는 지역사회와의 연계 협력 등을 달성해야 졸업이 인정돼. 이런 제도 우리나라에는 왜 없냐고? 있었어. 그것도 꽤 오래전부터. 근데 성과가 별로 좋지 않았어.
지금까지 명목을 유지해오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중도 탈락률이 높아 폐지되었거나 지금은 명칭이 변경되어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우리나라 자율전공이 부진한 이유는 여러 가지인데 내가 생각한 가장 큰 이유는 취업에 불리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여러분이 만약 중어중문학과를 졸업했다는 이력서를 회사에 제출하면 면접관은 지원자가 최소한 중국어 통역이나 번역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면접을 진행하지. 이는 오늘 처음 본 지원자를 신뢰하는 것이 아닌 그를 지도한 대학 우수 교수진과 커리큘럼을 신뢰하기 때문이야. 그들이 구축해놓은 1학년부터 4학년까지의 과정을 전부 이수했으면 이 정도는 당연히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는 거야. 근데 자율전공은 교수진이 짜놓은 일정이 아닌 학생이 직접 짜는 거잖아. 그러면 이런 신뢰가 빠져 있거든. 그래서 지원자는 본인이 직접 자신의 능력을 사회에 어필할 수 있어야 해. 졸업 조건이 논문보다는 주로 실무형 프로젝트로 진행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 우리나라 분위기에서는 아직 쉽지 않은 것 같아. 이렇게 단일 전공, 복수 전공, 연합 전공, 연계 전공, 자율 전공에 이어 최근 교육부가 제시한 또 하나의 방침인 무전공이 새롭게 추가되어 총 6가지 커리큘럼이 나타났어. 지난 영상에서 언급했던 무전공의 경우 서울대, 연대, 고려대를 살펴보면 2026학년도 선발 비율이 정부의 무전공 선발 확대 발표 전인 2024학년도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어. 교육부의 의지에 비해서는 큰 두각을 보이지 못하는 모습이지. 재미있는 점은 2026학년도 모집 인원 비율은 나왔는데 2025년도는 없어. 한마디로 작년 뽑은 무전공 제도가 잘 돌아가는지 간 좀 보고 올해 모집 인원 발표하겠다는 거야. 반면 적극 늘리겠다고 발표한 대학도 있어. 성균관대, 서강대, 한양대가 대표적이야. 대학들이 2026학년도 무전공 선발 계획을 내놓은 가운데 입시업계에서는 매우 불확실한 상황으로 전망하고 있어. 학칙 개정 등으로 향후 대폭 수정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야. 올해 전형계획안 변경 가능성이 있는 대학이 어디인지도 가늠하기 힘들고 변경 규모조차도 몰라. 입시 전략 세우기 쉽지 않아. 모두가 경쟁력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방침이라는 점은 분명한데 종류가 너무 많아 참 혼란스럽기 그지없는 것이 지금의 대학 상황이야. 그러면 혼란스러운 상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될지는 다음 영상에 이어질 테니 기대해달라고.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대학 리미트 시리즈의 다른 영상도 놓치지 마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